안녕하세요. 김치 만들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김치 만들기 수업답게 그 갓김치와 배추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무래도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김치. 인도의 카레나 태국의 팟타이 그런 걸 떠올리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김치를 많이 떠오를 텐데요. 김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의 김치 섭취량은 1인당 하루 평균 70g 정도, 식사 중 2회 몇 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1순위로 꼽히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김치가 전통적으로 발달한 이유는 그 겨울철에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그 계절상 겨울에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 고유의 특유의 저장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김치도 여러 가지로 발달한 걸로 보입니다. 그 김치에 이제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효능으로는 김치의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겠지만 김치의 주재료로 쓰이는 배추는 항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배추에 포함되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효소가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배추의 그 초록색 겉잎보다 그 안쪽에 있는 노란색 잎에 그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는데 속잎이 겉잎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그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 재료에 꼭 들어가는 마늘 또는 생강, 마늘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항암 효과나 면역성을 올려주는데 뛰어난 식품으로 다 알고 계시죠? 이 마늘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통에서 2통, 그러니까 통으로 말하는 게 한 주먹에서 2주먹 채소를 드신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의 양을 먹으면 대장암이나 이런 위암 예방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그 TV 광고에도 김치 냉장고의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유산균 톡톡 이런 식으로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우리 유산균이 그 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유산균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장내에 이제 살고 장내에 생존하게 되면 그 면역력이 올라가는데요. 이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김치 유산균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도 그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전파가 되고 거리 유지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김치에 있는 유산균이 그런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트나 치즈 같은 그런 풍부한 음식들이 많지만 그 중에도 김치 유산균은 고춧가루, 마늘과 그런 항균 물질 속에 발효되고 숙성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치 유산균은 소화기관을 거쳐 장까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치즈나 요거트 같은 그런 제품들은 그 유제품 그 한 가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근데 김치는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그 외에 마늘, 생강 같은 그런 독한 재료들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산균이 더 강해져서 장까지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부족해서 그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 아토피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고 그 소화기가 좀 약한 어린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어린이들이 그 김치를 좋아하는 어린이들도 많지만 김치를 싫어하거나 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좀 있는데 그런 어린이들한테는 그때 좀 이렇게 아토피나 소화기관이 안 좋은 어린이들한테는 김치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데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서 과다 섭취를 하면 안 됩니다. 김치 자체에 그런 염분이나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김치 자체를 이렇게 과다 섭취하는 걸 좀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나박김치나 동치미, 백김치
근데 또 요즘 그 요즘은 아니고 연구에 그 연구 결과에 바르면 그런 물김치류가 그냥 일반 김치, 빨간 김치보다 물김치류가 더 나트륨 함량이 높다고들 하니까 좀 과하게 드시지 말고 조금씩 이제 조절해 가면서 생활에 그 많은 도움을 주는 김치를 충분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김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갓김치와 배추김치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김치는 제일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찹쌀풀과 액젓이죠. 액젓은 그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뭐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까나리 액젓이 멸치 액젓보다 좀 향도 좀 덜하고 그 풍미가 더 좋기 때문에 그 까나리 액젓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우젓이 들어가는데 새우젓은 감칠맛을 냅니다. 새우 자체에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새우젓으로 감칠맛을 내주면서 이 두 가지의 액젓을 젓갈을 섞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물로 하셔도 되지만 물로 하시는 것보다 채소, 그러니까 야채를 끓여가지고 그 다시마와 무, 파 이런 야채들을 끓이셔서 그 채소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채소를 끓여서 준비를 할 거고요. 처음에 이제 제일 김치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은 절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이는 방법은 그 김치를 10% 정도의 소금물을 만드셔야 돼요. 그 10%의 소금물이란 예를 들어서 물을 5리터를 쓰신다면 그 소금을 10%니까 500g을 넣으셔서 하루 정도를 재워놔야지 김치의 그 하얀 부분, 속까지 다 이제 보들보들해지면서 그 물기가 삼투압작용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잎이나 줄기와 속대가 보들보들해질 때까지 절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안 절여지면 나중에 김치를 담았을 때 김치에서 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김치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김치가 너무 안 익어서 그냥 아삭아삭한 맛만 너무 많이 나고 속에 양념이 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10% 정도의 소금물로 하루 정도를 담궈놔야지 김치가 속까지 푹 절여집니다. 그 절이실 때는 그 속에다가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속에다가도 소금을 같이 치면서 김치를 절여주시면 그 속도 훨씬 더 잘 절여집니다. 이렇게 그런다. 그리고 갓김치는 뭐 하루 정도 절일 필요는 없고요. 갓김치도 마찬가지로 10%의 소금물을 이용해서 약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절이시면 됩니다. 이 갓은 여러분 지금 제가 청갓을 준비했는데 그 돌산갓이라고 해서 갓김치는 그 여수에 그 돌산 갓김치 갓을 사용하는 게 갓김치는 가장 맛있고 이 알싸한 맛 때문에 많이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김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좀 갓김치를 담가서 드시면 갓도 그 성분이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과정을 제가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치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치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치 만들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수 끓이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육수를 끓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육수는 약 한 컵 정도를 사용할 건데 그래도 육수 끓이면서 국물이 많이 쫄으니까 자, 무와 대파 그리고 다시마 뭐 북어가 있으면 북어를 넣으셔도 되고 그 멸치는 그 비린 맛이 강하기 때문에 멸치보다는 북어 은은하게 맛을 낼 수 있는 북어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 외에 뭐 여러 가지 양파나 그런 야채들을 사용하셔서 육수를 끓여도 채소를 끓여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한 5컵 정도 부어주시면 됩니다.
5컵 정도의 물을 끓여서 이제 채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배추 절이기. 배추는 여러분 이렇게 통배추 4분의 1씩 하시는 게 여러분들 하시기도 편하시고, 이렇게 크게 손이 많이 안 가니까 4분의 1씩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절여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상을 절여야 돼서 일단 저는 이렇게 절여놓은 배추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루 정도 절여놓은 배추입니다. 근데 절이는 방법을 아셔야 되니까, 자, 배추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속이 일일이 다 분리가 됩니다. 속에다가 이 굵은 소금을 안에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속 끝에 이 소금이 들어가게. 너무 많이 뿌리시면 짜지니까 너무 많이 뿌리시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추 잎을 들어가면서 속에다가 소금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금물을 뿌려주신 거에 아까 제가 10%의 소금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0%의 소금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이런 믹싱볼, 큰 뭐 볼 같은 거를 쓰시면 가장 좋고요. 저는 좀 미리 만들어 놓은 물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리터에 소금 500g, 10%의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푹 골고루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절여주셔서 푹 담길 수 있게, 그러니까 소금물을 만들 때는 이렇게 미싱볼에다 하시고 푹 담길 수 있는 통을 하나 준비하셔서 그 통에다가 담가주시는 게 좋아요. 끝까지 다 잠겨야지 그 골고루 소금 제거되니까. 이런 식으로 재어서 한쪽에다가 놓고 하루를 보내시면 이렇게 절여진 배추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절여진 배추는 물기를 꼭 짜고 한번 속에 있는 잎을 드셔보시고 너무 짜면은 물로 한번 헹구셔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게 물기가 있으면 나중에 그 양념을 mod을 때 겉돌고 김치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김치에. 그러니까 물기를 가능한 한 꼭 짜주시든 아니면은 그 채반 같은 거에, 소쿠리나 채반 같은 거에 받치셔가지고 반나절 정도 받치시면 그 물이 쏙 빠지니까 그렇게 받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인 배추 준비가 됐고요. 자, 아무래도 도마에 소금이 많이 떨어져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배추까지 다 절였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중요한 찹쌀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풀은 그 계량컵 한 컵에 물 3분의 1을 넣으셔서 계속 저어주시면서 살짝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되직하게 되는데, 그 찹쌀풀을 찬물이나 그런 얼음물에 식혀서 빨리 냉각시킨 다음에 그리고 양념들과 같이 섞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럼 찹쌀풀 써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찹쌀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는 아까 그 올려놓은 채소
채소가 지금 이렇게 끓고 있죠. 채소를 끓여주시고, 찹쌀풀은 말씀드렸다시피 물 3분의 1컵에 찹쌀가루 1컵, 물 3분의 1컵에 찹쌀가루는 깎아서 한 컵 정도. 여기는 뭐 다른 양념이나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이것만 잘 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찹쌀풀이 되직해질 정도로 저어주시면 됩니다. 네, 약한 불에서 너무 센 불로 하면 바닥이 타기 때문에 약한 불에서 바닥이 타지 않게 살살 잘 저어가면서 조금 이게 그 찹쌀가루도 물을 먹은 찹쌀가루가 있고 물을 좀 이렇게 안 먹은 바짝 마른 찹쌀가루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물을 먹은 찹쌀가루는 아까 말씀드린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 물을 안 먹은 그러니까 바짝 마른 찹쌀가루는 물을 조금 더 추가해 주세요. 이게 너무 되직하면 나중에 할 때 힘들어지니까, 너무 되직하면 음식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보시고 약간 걸쭉할 정도로 물을, 아까 제가 3분의 1 넣었는데 이건 좀 이렇게 많이 그 말라있는 찹쌀가루라 물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한 반 컵 정도, 반 컵 정도의 물을 넣으시고 찹쌀가루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이렇게 찹쌀가루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조금씩 투명해지고, 익으면은 이것들이 물과 함께 더 엉겨 붙어가지고 많이 끈적끈적해지니까 잘 충분히 저으셔서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자, 익었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네, 이 정도면 풀이 완성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이 채소는 한 10분 정도만, 10분에서 15분인데 10분 정도만, 제 생각에는 그 야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이 다시마가 그 10분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향은 다 빠지고 진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만 끓여서 똑같이 냉각시켜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찹쌀가루를 계속 저어주면서 바닥에 누르지 않도록. 바닥에 누르면 까만색 그 탄 것들이 올라오고 냄새도, 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향도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불을 끄시고, 냉각할 수 있는 물에 담아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수는, 채소는 이제 더 끓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여기 그 찹쌀풀은 식혀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처리인가 그 야채들을 손질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그 야채들을 썰어서 이제 김치 속재료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김치 속재료는 무와, 그러니까 잘라야 될 속재료는 무와, 오늘은 그 갓김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갓으로 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양념들, 새우젓, 멸치젓 하고 배도 살짝 갈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껍질을 잘 까주시고요. 깨끗이 닦은 무라 이거는 같이 잘 닦은 거니까 채소에다 같이 좀 넣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채를 썰어서 너무 얇은 것보단 한 2mm 정도의 크기로 채를 썰어주시면 좋아요. 2에서 한 3mm 정도 크기로 채를 썰어서 여러분들 그 칼질하는 게 무서우시면 채칼을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요리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니까 가능한 한 칼로 얼마 안 되는 양들은 칼로 직접 채를 썰으셔서 직접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칼질도 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취직을 하셨을 때 좀 더 빨리 적응하기 위해선 이렇게 칼질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무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갓은 그냥 한 2cm 정도 크기, 2cm 정도의 크기로 조금만 잘라서 하나를 더 잘라볼까요? 너무 큰 거는 너무 큰 입은 한 반 정도 잘라주시고 그래서 같이 준비해 주시고, 자, 야채 잘라야 될 야채는 이렇게 갓과 무만 잘라주시면 돼요. 만약에 갓이 없으시면 그냥 쪽파를 쓰셔도 되고 부추를 쓰셔도 되는데 부추보다는 쪽파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쪽파를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을 준비할 건데요. 양념은 그 고춧가루를 불리는, 그러니까 액젓으로 같이 불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고춧가루의 풋내도 없어지고 좀 더 부드럽게 고춧가루를 김치를 담을 때 먹을 수 있어서, 자, 약고춧가루 한 컵 정도에 액젓을 5테이블스푼, 다섯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 한번 저어주세요. 한번 고춧가루들이 액젓을 먹어서 이 풋내를 액젓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고춧가루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5테이블스푼에 액젓으로 고춧가루를 잘 저어주셔서 이건 이제 한쪽에다가 잘 놔주시고, 그리고 들어갈 게 이제 마늘과 생강은 갈아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갈아서 쓰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곱게 찹으로 해서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갈아서 쓰는 것보다 찹으로 해서 생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쓴맛이 강해지고 향이 너무 강해지니까 생강은 한 10g 정도, 정도의 생강을 곱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최대한 곱게 찹을 해주시고요. 마늘도 마찬가지로 생강이 다 됐으면 마늘도 마찬가지로
찹을 칼등으로 칼면으로 꾹 누르셔가지고 곱게 찹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찹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칼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선 칼을 많이 사용해보고 많이 다뤄봐야 그 칼질이 충분히 되니까 이렇게 믹서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칼질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칼질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칼질을 많이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무슨 일에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요리사들 그 사이에서는 100번을 손을 비워봐야 칼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많이 해봐야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떤 걸 하실 일 있으면 직접 이렇게 채칼이나 뭐 그런 걸 사용해도 좋지만 직접 칼질을 해서 그 칼질이 좀 몸에 뵐 수 있게 능숙해질 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곱게 마늘도 같이 착해 주시고 마늘과 생강을 같이 넣고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은 한 티스푼 정도, 가득 한 티스푼 정도를 이거를 그냥 써도 되지만 그냥 쓰는 것보단 한번 곱게 채를 쳐가지고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김치에 들어갔을 때 그 새우의 그 형태가 보이거나 이러면은 일단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며 맛도 그 질겅거리는 그 식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찹해줘서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찹을 곱게. 그리고 새우는 이렇게 곱게 찹을 하면 그 감칠맛이 더 배가 돼서 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작업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빼서 이제 갓김치 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늘과 생강, 새우젓을 아까 그 액젓에 이렇게 버무려 놨던 그 고춧가루에다가 같이 넣고 버무려 주세요. 잘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 고춧가루에 액젓의 향이 그리고 마늘과 생강의 향이 충분히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섞어 주시고요. 이거는 한쪽으로 빼서 넣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 양파와 배가 갈아서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믹서기에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강판으로 갈아서 양파는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여러분 이거 강판 쓰실 때 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좋아요. 손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확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남는 그 꼬다리, 소위 말해서 꼬다리라고 하는 것들은
육수에다가 항상 끓고 있는 육수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음식은 다 버리지 마시고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육수나 그런 데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도 파랜다 배도 약 한 4분의 1 정도 껍질을 까주시고 양파와 같이 양파에 갈았던 양파에 같이 갈아주시면 이렇게 해서 양파와 배를 갈았죠. 물도 충분히 나왔고 여기에 아까 양념 그 고춧가루에다가 같이 섞어서 배가 들어가면 이제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그 김치가 좀 더 시원해지고 맛있어요. 충분히 좀 시원해서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배와 양파의 단물을 같이 잘 섞어주시고 주시고 이제 여기에 그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하셔야 되는데요. 소금은 한 반 테이블 정도 넣어주시고요. 설탕은 한 테이블 넣어주시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 여러분 좀 더 그 감칠맛을 내거나 좀 단맛이 들어가는 게 좋으면 매실청 있습니다. 매실청을 한 테이블 정도 같이 넣으셔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이제 고춧가루 양념이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이제 거의 다 끓은 육수와 그다음에 아까 만든 찹쌀 풀을 같이 넣어서 야채와 함께 버물버물 해가지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섞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풀이 한번 식었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풀이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살짝 부러질 수 있으니까 살짝 한 번씩 다 저어주시고 이 찹쌀풀은 한 2 테이블스푼 정도만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그래서 같이 이 풀이 들어간 건 그 김치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그 김치가 잘 발효될 수 있게 그 저장 김치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뭐 바로 먹는 오이소박이나 이런 김치에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좀 많이 안 넣고 저장김치에 이 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을 넣으면 조금 더 이제 그 조직감도 생기고 조질감도 생기고 좀 끈적끈적해서 서로 달라붙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김치 소스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끓여놓은 육수도 같이 첨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는 제가 건져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끓인 육수, 식은 육수를 마찬가지로 한 2스푼,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신 다음에 이제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아까 무와 갓 잘라놓은 걸 다 섞어서 자 저어주시는데 이렇게 뭐 숟가락이나 이런 거로 젓는 것보다 장갑을 끼고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커서 장갑 끼는 시간이 이렇게 다 장갑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 자, 주물주물 잘 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잘 양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양념 만들어진 거에 이제 속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김치와 갓김치의 양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배추김치를 먼저 담아보고 그리고 양념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 그릇에다가 배추를 조금 안 보이시죠? 조금 보일 수 있게 조금 올려서 보일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자, 한 장 한 장 이게 묻혀주는 것도 중요한데 한 장 한 장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서 속을 잘 묻혀서 속도 안에다가 좀 집어넣어 주시고 속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양념을 조금씩 넣어주시고 이 겉을 잘 묻혀가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들어서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뒤로 묻혀주고 재료를 속에다가도 넣어주고 김장때 김치 많이 담궈보신 분들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김장때랑 뭐 김장김치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잘 묻혀주시고 속에다가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 건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아는 수업뿐만 아니라 그 김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과정을 배우는 거라 이 김치 만들기도 중요합니다. 김치를 잘 만들어야지 김치를 응용한 그런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김치를 잘 만드셔서 그런 수업들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재료들을 아끼지 마시고 다 끝까지
사용하시고 남은 재료들로 이제 싹싹 긁어서 겉에랑 속에 양념이 잘 묻을 수 있게 잘 버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버무려진 김치는 이제 통 속에다 그런 데 저장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겉 표면 제일 큰 잎을 이 끝을 살짝 위로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꾹꾹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 겉에 있는 표면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겉의 양쪽 표면을 안쪽으로 이렇게 싸시면 이런 이쁜 모양의 김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김치를 잘 넣고 정리를 하고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의 김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쪽에다가 잘 예쁘게 넣고 이거는 빼주시고 일단 갓김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추김치를 만들었고요. 갓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도 배추와 똑같이 그냥 끝에만 살짝 좀 지저분한 것들 깨끗이 닦아주시고 자를 부분 좀 잘라주시고 앞도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면은 좀 살짝 잘라주시고 이 줄기채로 담을 거라. 그리고 이 갓은 30분 한 30분 정도 그 소금물에 재워놔야 됩니다. 아까 그 10%의 소금물에 재워놓은 갓을. 저는 아까 이 갓김치도 재워놓는 방법은 그냥 별다른 거 없이 30분 그 10%의 소금물에 30분만 담가 놓으시면 돼서 아까 제가 재워놓은 그 갓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갓은 한번 너무 짜지 않게 한번 씻어 주시는 게 좋고 물기를 꽉 짜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갓을 한번 이렇게 절여진 갓은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 주시고 양념은 아까 김치 양념과 똑같이 들어가는데 갓김치는 뭐 특별하게 무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양념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반 컵에 그냥 양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반 컵에 액젓 아까 한 컵에 5번 넣었죠? 반 컵에 액젓 2개 반 2와 2분의 1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서 양념을 잘 저어줍니다. 아까 방법은 똑같아요. 양념을 잘 저어주고 아까 우리 마늘하고 생강 다져놓은 거 있으시죠? 마늘하고 생강 다져놓은 거 넣어주시고 아까 그 배추김치는 그 한 포기를 그 4분의 1 포기를 했는데 그 4분의 1 포기 속에 다 양념을 넣기 때문에 양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갓은 그렇게 막 속에다가 잘 안 넣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양념을 안 준비하셔도 돼요. 그래서 액젓과 마늘, 생강을 넣고 잘 버무린 다음에 정파를 이용해서 배와 양파를 갈아서 양념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반만 좀 양만 좀 줄인 거죠. 양만 좀 줄인 거죠. 양파 배 간 거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에 소금, 설탕 반 테이블, 소금 한 2분의 1 정도, 죄송합니다.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요. 섞이게 저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그 액젓하고 고춧가루가 만나가지고 되게 그 액젓의 비린 맛이 아니라 좀 향긋한 냄새가 나요. 물론 액젓의 뭐 맛도 냄새도 나긴 하는데 그래도 고춧가루가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매콤하면서 향긋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준비해놨던 풀 한 테이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육수, 우리가 끓였던 채소 있죠? 채소도 하나 정도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고 골고루 섞으셔서 저희가 그리고 하나 더 넣었었죠? 매실청은 반 테이블 정도 넣어주시면 더 향긋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반 테이블 정도 넣어주시고 하나 빠진 게 있죠? 멸치액젓도 한 반 정도, 반 티스푼 정도 해서 곱게 잡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딱 정리를 하고 섞어준 다음에 이게 만약에 너무 허전하다 그러신 분들은 부추를 좀 넣으셔도 괜찮아요. 부추를 좀 넣으셔도 말렁게 부추 한번 넣어볼까요? 부추를 준비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영양부추가 있어서 영양부추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좀 양념이 된데 그러신 분들은 그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채소를 좀 더 넣으셔가지고 양념을 조금 더 질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갓은 그냥 골고루 잘 어우러질 수 있게 버무려 주세요. 하나하나 양념이 잘 먹을 수 있게.
속에까지 양념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속도 잘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갓도 이게 저장을 해놓으면 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질지 않게, 너무 질면 물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질지 않게 잘 골고루 묻혀서 이렇게 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정리 좀 하고요. 아까 그 김치, 배추김치 남았던 그 옆에다가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갓김치와 배추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갓김치와 배추김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치 만들기 수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김치를 담아보고 그 김치를 이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 보는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뭐 김치집에서 김장하고 뭐 그럴 때 관심 있게 본 학생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겠지만 한 번 더 김치를 만들어 보고 직접 만들어 봄으로 그거에 이제 김치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보는 수업입니다.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서 김치의 종류나 그 김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한 특수한 그 맛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들 제가 저랑 같이 강의 수업을 듣는 그런 류의 음식 외에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음식들을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상 김치 만들기 수업 오늘 갓김치와 배추김치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